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6단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2 기본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 사이이고 0부터 5분의 4 사이인 실수 k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네요. 그때 p 0부터 5k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는데 이때 m분의 m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우선 문제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사항이 여기는 OK 있죠? 여기는 OK가 0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0부터 4까지의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즉 P 0부터 라지 X가 4까지 이 확률은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1이 되는데 그 1인 범위를요 얘를 가지고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OK가 0부터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여기 있는 OK라는 값에서 여기 있는 4가 여기 있고 여기는 0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살아남고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대칭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넓이가 이제 전체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전체 확률의 값은 언제나 1이다. 넓이가 1이다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면은 기울기가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y좌표가 일단은 k라고 나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y좌표는 5분의 1에 4 빼기 5k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여기 넓이가 2분의 5 k제곱으로 이쪽이 나오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10분의 1에 4 빼기 5k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 값을 더해준 게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구해준 거를 양변에다가 10을 곱해보면은 25 k제곱에다가 더하기 5k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0으로 나오니까 50 k제곱 마이너스 40k 더하기 16은 10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0k제곱 빼기 40k 더하기 6 이퀄 0이므로 25k제곱 빼기 20k 더하기 3은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로 인해서 인수분해가 5k 빼기 3, 5k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k 값은 5분의 3 또는 5분의 1로 나오게 되죠. 이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니까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데 0부터 5k까지라는 거는 이 그림 기준으로는 2분의 5 k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최대값이 5분의 3일 때 나오는 값인 10분의 9고요. 최소값이 5분의 1일 때 나오는 10분의 1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스몰 n분의 라지 m의 값은 9, 5번이 답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a라고 했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네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a일 때 a라는 값을 쭉 상수함수 모양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 있는 3a까지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쭉 이렇게 갖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도 이 넓이 자체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a제곱 더하기 여기는 2a이고 여기는 a니까 또 a제곱이죠. 그래서 2a제곱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a제곱은 2분의 1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양수 a는 2분의 루트이겠죠. 어쨌거나 a제곱이 2분의 1인 거는 구해놨으니까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a는 여기에 있고 2a는 여기 있으니까 p
3분의 a부터 x가 2a까지는 p 3분의 a부터 x가 a까지와 p a부터 x가 2a까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이 값은 얼마고요? 네, 여기는 이 값은 여기는 이 a제곱의 3분의 2만큼이니까 3분의 2 a제곱이고요.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기 넓이 a의 4분의 3만큼이죠. 따라서 덧셈 해주면은 12분의 17 a제곱이 돼서 여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최종 값은 a제곱 더하기 12분의 17 a제곱 즉 12분의 29 a제곱이라서 아까 a제곱 2분의 1 구한 거 대입해주면은 24분의 29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3번 평균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9부터 10까지의 확률과 11부터 13까지 확률 그리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7부터 9 사이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이건 일단은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평균이 10인 정규분포에서 9부터 10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넓이죠? 요 넓이가 될 거예요. 11부터 13은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 7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얘가요. 10이 평균이기 때문에 P 9부터 X가 10까지의 확률은 P 10부터 X가 11까지일 때 확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칭형이라서요. 따라서 이제 색깔을 좀 통일시켜 보자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여기 빨간색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 다음 11부터 13까지의 값은 7부터 9까지의 값과 같으므로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이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하고 같아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청록색 부분이 여기 있는 요 청록색 부분하고 같아야 한다 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P가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식은 P, X가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가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요. 여기 있는 P 10부터 X가 11까지일 때를 A라고 한다면 P 11부터 13까지일 때의 값이 A 플러스 D가 되고 P 1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A 플러스 2D가 되고요. 이 세 개 합인 3A 더하기 3D가 2분의 1 절반의 확률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7부터 9까지 확률은 얘랑 같잖아요. 즉 여기 있는 A 더하기 D의 값은 여기다가 3분의 1 해준 6분의 1 4번과 같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규분포의 특성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대칭의 특성을 알아야 풀 수 있었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세 확률 변수 x1, 2, 3가 각각 평균이 m, 3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1, 2, 3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가번과 나번의 조건이 있고요. 8p x3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 m보다 x1이 크거나 같고 아무튼 이런 식이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우선은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요 우리가 x1은 검정색, x2는 빨간색, x3는 파란색으로 두고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여기 있는 m이라는 평균을 갖는 검정색의 x1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다음에 gm의 값이 합분수 값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얘가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프만 그려 놓을게요. 다음 평균이 3m인
h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갖도록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걸 알겠네요. 자, 이렇게 각각 색깔별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의미를 보자면 결국 이 의미상 x1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m,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x2는요. 같은 평균은 가졌으나 그래프가 더 위로 이렇게 좁아지고 더 위로 치솟은 걸로 보아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쓸 수는 있겠는데 이때 시그마 1보다 누가 더 크다? 시그마 1이 누구보다 더 크다? 시그마 2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프가 좀 더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x3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3m이라는 평균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준 편차가 완전히 똑같은 값인 시그마 1의 제곱으로 x1과 같은 표준 편차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하나 지켰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지켰네요. 이제 지켰어야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얘가 나번에 말해서 H알파, G알파, F알파, G알파, H알파가 모두가 같은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 실수 알파가 여기 있는 이 값이다라는 거. 참고로 요 값은 가운데 값이여야만 하기 때문에 왜냐? 표준 편차가 똑같아서 2m이기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가도록 그렸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다시 보죠. 지금 현재 8px3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x3가 m보다 작거나 같다. 파란색 그래프 쪽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는 얘는 이제 저희가 요걸 다 구해놨으니까 앞으로 px3가 m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이런 거 있죠? 요걸 전부 다 x1 쪽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x1 쪽으로 바꿔주면은 x1의 값이 여기 있는 요 값이랑 똑같아야겠죠? 경우가 똑같은 경우니까 3m보다 크거나 같도록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8p x1이 3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5분의 4죠? 따라서 p x1이 3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0분의 1이다. 현재 여기 확률이 10분의 1이다라는 거를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대로 보면은 여기는 얘는 이제 요걸 볼 건데 x1이 m부터 2m까지다. 아까 여기가 2m이라 했죠?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요거 x3가 m부터 2m까지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랑 같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p m부터 x1이 2m까지일 때랑 p m부터 x3가 2m까지라는 이 값은 합쳐보면 p m부터 x1이 3m까지일 때의 확률이고 이는 곧 뭐랑 같아요? 아까 여기가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10분의 1과 같아야 되죠. 여기 절반 확률이 0.5,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분의 4, 즉 5분의 2라고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p x2가 요 두 개를 더한 게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x2가 m부터 2m까지일 때의 확률은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2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알파는 아까도 말했듯 2m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림의 의미를 따라가면은 금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5번 양수 알파에 대하여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을 따른다라고 했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여기는 n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계산이 편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표준 정규분포인 G로 바꿔보면은 50을 빼주고요. 50을 빼주고요. 이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요 값을 구해주면은 그 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인 Z로 바꿔주면은 A 빼기 56, A 빼기 52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준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한 이 둘이 같으려면은 현재 여기 있는 A 빼기 56이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해서 A가 55라는 것. 또 마찬가지로 A 빼기 52가 3이라고 해서 A가 55인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어렵냐면은 아까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이 값은 사실 대칭형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것도 같은 값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A 빼기 56이 사실 얼마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따라 나오는 53 역시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다음 6번. 어느 비누 공방에서 만든 수제 비누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라고 해보면은 그 X가 그쵸? 요 수제 무게 한 개의 비누를 요걸 X라고 해보면은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5라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제 비누 한 개의 무게가 평균과 A 이상 차이가 나면은 불량품으로 분류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무게의 평균과 A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제 X 빼기 M의 값이 절대값적으로 A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경우는 불량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든 수제 비누 중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비누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될 확률이 0.1616 이하가 되도록 하는 양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 문제는 P 절대값 X 빼기 M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값이 0.1616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0.1616 이하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핵심으로 잡으려는 건 여기 있는 얘를 P X 빼기 M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에다가 P X 빼기 M의 값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해서요. 여기는 얘를 이제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서 G가 5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P G가 마이너스 5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구해도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1616 이하라는 것은 결국 얘랑 얘는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식을 몰아줘도 상관없죠. 대칭형이라서 다 가능한 얘기예요. 이 값이 0.1616 이하라는 것은 P G가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P 0부터 G가 5분의 A까지 확률은 당연히 누구보다 여기 있는 2분의 1 빼기 이거 즉 0.5 빼기 이거인 0.419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는 얘는 요거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렇게 크려면은 5분의 A 자체가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뜻이고 양수의 최소값은 7이라고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7번.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한 개의 당도를 그럼 저희는 X라고 둬볼게요. 걔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문제에서 쓸 수 있죠.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가 당도가 9 이상이면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일 확률이고 P X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특상품으로 될 확률이었을 거예요. 각각의 확률을 따져보면 이 확률은 P G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의 확률이고 얘는 P G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죠. 그럼 얘는 P 마이너스 0.75 G가 0일 때 더하기 P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는 0.5랑 그쵸? 2분의 1이죠. 0.5랑 더하기 여기는 요 확률이 여기는 요 확률과 같으니까 0.27이죠. 따라서 0.87이라고 나온다는 거. 얘는 P G가 0보다 큰 거에서 빼기 P 0부터 1 사이일 확률이죠. 얘는 0.5 빼기 0.34에서 0.16이고요. 그래서 사과가 0.87의 확률로 판매 가능한 녀석인데 특산품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16이 올라가죠. 그래서 87분의 16이라고 나오게 되므로 P 더하기 Q의 값은 이 둘을 더한 10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의 약수이면 1점을 얻고 5의 약수가 아니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162번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5의 약수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5의 약수가 아닐 확률은 이제 3분의 2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요. 3분의 1의 확률로 1점, 3분의 2의 확률로 2점을 얻는 거니까 우선은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변수로서 y를 만들어줘요. 얘는 다시 말하지만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점수라고 할 만한 것이 그쵸? 점수라고 할 만한 것이 결국 총점이라는 게 왜 생긴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점수 자체의 확률 변수를 그럼 제가 y 다시 같은 걸로 해보면은 이 점수 자체의 확률은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x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162번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x는요. 1점을 y번 그리고 2점을 162 빼기 y번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덧셈으로 얻어내는 점수죠. 따라서 324 빼기 y라고 답을 체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을 바꿔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p 261부터 x가 282까지라는 이 점수는 p 261 324 빼기 y 282로 바꿔줘서 여기 있는 y 값이 몇부터 몇 가지인 걸로 다시 식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 있는 요 y 값이 40이군요. 4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식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y가 따르는 이항분포는요. 162번의 게임을 하고요. 확률 자체는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이런 확률을 따르고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y는 정규분포로서는 이 둘을 곱한 그쵸? 이 둘을 곱한 54가 평균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되죠. 3분의 2 곱해보면은 36이라고 나오니까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낸 예로 P, G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면은요 54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54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확률은 요 확률인 0.4772에다가 요 확률인 0.4332를 더한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0.9104겠죠. 3번이 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6단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2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레벨 3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